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언택트 시대의 노출 플랫폼에서 나를 알리며 사는 법. 이제 개인의 시대다. 은석이 지은 피톤치드 출판사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 5, 60대에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시대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직의 시대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그 누구도 한 개인을 보살펴주지 않고 이제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책들이 성공하는 삶을 다룬 책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에 맞추어 생활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규범을 잘 따르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시대에는 사회적인 통념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시대를 노출로 무장한 사람이 세상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1장은요. 개인 시대에 살아남기. 2장은 개인 시대의 노출 플랫폼이 답이다. 3장은 개인 시대의 생존을 위한 7가지 법칙. 4장은 개인의 시대가 던지는 질문. 5장은 개인의 시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입니다. 개인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조직의 시대가 가고 개인의 시대가 온다. 산악인마다 정상을 추구하려고 하죠. 하지만 정상은 인간이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정상은 어떻게 보면 조직 시대가 만들어 놓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시대는 개인이 정상을 만들면 됩니다. 조직 시대는 개인이 조직에 충성하고 승진하면 정년을 보장받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소확행, 잡노마드, 긱이코노믹, 밀레니얼 세대 등장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중요한 건 조직보다는 이젠 나 자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더 이상 조직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개인이 우선이 됐습니다. 개인의 시대는 첫째로 업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잡노마드족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족의 출현인데요.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직업을 따라서 유랑하는 유목민이라는 잡노마드란 이름이 정규직 개념이 사라지며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직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명화가 필요합니다. 이 사명화란 노출 플랫폼에 올려놓을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것인데요. 자기 정체성은 꽃이 자기만의 향기로운 꿀을 가지고 벌을 유혹하듯이 대중을 유인할 수는 있지만 대중을 유인할 수 있는 자기만의 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시대는 조직이 원하는 색깔의 옷을 입으면 됐지만 개인 시대는 자기만의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인의 사명을 기회로 잡고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개인의 시대는 왜 노출이 중요할까요? 이 노출에는요. 첫 번째로 몸짓 언어의 노출, 음성 언어의 노출, 문자 언어, 시각 언어의 노출, 또 노출 언어가 있는데요. 노출 언어 체계는 이전 언어 체계가 양방향의 소통 구조였다면 노출 언어는 단방향, 일방적인 언어 구조입니다. 이전의 언어가 드러난 나를 그냥 전달한다면 노출 언어는 드러나지 않은 나를 전달한다는 건데요. 이 노출 언어는 자기를 둘러싼 사회적인 통념에 물든 사람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순간 드러난 나를 표현할 뿐입니다. 이 노출 언어는 나의 새로운 존재감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이고 드러나지 않는 자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넘어 자신과 노출하라. 자기 생각을 노출하지 못하면 대중에게 주목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노출을 하는 이유는 자존감을 찾는 일이고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의 노출은 다른 사람을 따라하거나 과장되게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좋은 생각을 노출하기 위해서 삶에 대한 태도가 건강해야 합니다. 머리나 가슴이나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온 몸을 통해 만들어낸 진실한 노출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노출자의 생각의 의도를 읽을 때 반응하고 찾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나를 찾아가기. 개인의 시대는 자기 개념을 재정립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직 시대의 통념과 관계없이 자신만의 고유 캐릭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자아 실현, 자존감, 그리고 가치.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는데요.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유용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야 하고 자신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생각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개인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아실현, 자존감,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펙 쌓기가 아닌 노출 쌓기를 하여라. 또 일하는 사람, 노출하는 사람, 더 나은 삶, 더 좋은 행복을 찾고 싶다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 자신을 노출하는 순간 전문가로 인정받고 주목하게 될 것인데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남이 시킨 일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자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고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되는 노출, 이 노출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닌 자아 실현의 디딤돌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시대는 노출 플랫폼이 답이다. 2장입니다. 나만의 노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노출 플랫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요, 노출 지수를 진단하는 드러나는 나를 알기입니다. 여기서는 개인 프로파일을 진단한다든지, 개인 전문성 진단, 개인 콘텐츠 진단, 개인 미디어나 개인 진로를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노출 콘셉트를 설정하는 건데요. 드러나지 않는 나를 찾는 것입니다. 개인 노출 콘텐츠를 설정하고 개인 전문 분야를 설정해서 개인 또 프로파일을 설정해보고 노출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죠. 3단계는 바라는 나, 노출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출 콘텐츠 맵을 작성해 보거나 콘텐츠의 소스를 모아보거나 생각을 꺼내고 스토리를 만들고 글을 쓰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노출하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노출 전략을 수립하거나 노출 활동을 해보는 것이고 노출 세력을 늘리고 평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노출 플랫폼은 조직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물망에서 탈출하게 합니다. 드러난 나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나를 효과적으로 노출하는 게 중요한데요. 노출 플랫폼은 드러나지 않는 나를 어떻게 노출할 것인지를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세상에서 간택되지 말고 세상을 선택하라. 시인 박노해의 말인데요. 세상에 간택되는 사람은 간택되기 위한 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속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이는 노예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주인의 삶을 살고 그들은 자신만의 노출 플랫폼이 있습니다. 진단하기, 드러난 나 알기. 노출 콘텐츠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0레벨에서는 노출 콘텐츠가 없는 사람입니다. 1레벨은 강의, 전시, 공연 등으로 노출을 하고 2레벨로 가면 방송 출연이나 신문 잡지 등을 기고를 통해 노출을 하고 3레벨이 되면 1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노출을 하게 되고 4레벨로 가게 되면 개인 저서를 통해서 노출 수준을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높이는 것입니다. 2레벨 이하까지는 개인 노출 지수가 낮다고 볼 수 있고 3레벨은 어느 정도 노출 활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4레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활동이죠. 당신이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거나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상당한 수준의 노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디어 진단인데요. 개인 미디어는 페이스북, 블로그, 홈피드,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나? 사용 빈도는 어떤가? 추종 세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하는 건데요. 콘텐츠 레벨에서 0은 개인 미디어가 없는 상태고 1레벨은 블로그나 홈피를 하고 있는 거, 2레벨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3레벨은 1인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고 4레벨에서는 추종 세력, 팔로우죠, 구독자나 5,000명 이상을 확보하는 수준입니다. 2레벨 이하까지는 개인 노출 지수가 낮지만 3레벨은 어느 정도 노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4레벨은 활발하게 노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 미디어를 통해 팔로워를 5,000명 이상 확보하고 있다면 상당한 수준의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문화적으로 노출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또 이런 노출을 통제하는 회사들도 많은데요. 또 노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신의 세계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앞에서 노출 진단 결과가 노출 활동에 미비하다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현재 노출 수준을 냉철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노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노출 콘셉트 설정하기, 드러나지 않는 나를 찾기. 좋은 노출 컨셉 만들기를 위한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독특한지요? 본질적인 부분이 독특해야 합니다. 또 차별화가 있는지요? 다름이 아닌 끌림이 있고 파급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성이 있는지요? 콘셉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지향적인지요? 대중이 좋아하는 트렌드와 연결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 추종 세력을 만들 수 있는지요. 노출의 핵심은 추종 세력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지요. 노출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대중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단순한지요. 콘셉트는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노출할 전문 분야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과거에는 특정 형태의 분류가 우대받는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등이요. 그러나 미래에는 디자인, 스토리, 놀이, 의미, 조화, 공감 등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큰 돈을 움직일 것입니다. 예술가, 발명가,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등 풍요한 사회의 즐거움과 보상을 누릴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잘것없고 가치가 낮다고 인식됐던 능력들이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개인 시대는 평생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의 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콘텐츠 만들기, 바라는 나로 태어나기. 바라는 나로 사는 것은요, 노예의 삶이 아닌 주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는 나로 살기 위해서는 삶의 지향점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시대의 노출 플랫폼은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더 나은 삶과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어진 제도에 순응하기보다는 노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 시대는 자신의 콘텐츠를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자신만의 영역으로 대중과 관계를 형성하고 노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3장 개인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7가지 법칙. 첫 번째는요, 나만의 킬러 노출 콘텐츠를 만들어라. 이 킬러 콘텐츠란 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등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어떤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콘텐츠입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킬러 노출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일단 효과적인 노출을 위해서 원칙을 말하자면 4가지
같은데요. 다음 네 가지는 콘텐츠로 승부하는 것과 또 삶의 경험, 지식, 지혜를 담는 것이고요. 나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위해 꾸준히 연마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노출 콘텐츠를 무장해야 하는데 이 다음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요. 한 분야에 대한 실전과 이론이고요. 대중에 대한 관심, 노출 능력이고 독특한 노출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와서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게 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노출 플랫폼은 플랫폼 관점에서 노출 공간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이 경영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사이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에 존재하는 사이 또는 틈을 말합니다. 개인 시대에 이 틈에 많은 일거리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 틈새에서 새로운 걸 창출하는 자는 강자입니다. 사회 경영은 이런 틈을 줄여서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시간이나 비용을 손실을 줄여줍니다. 대중이 와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이에 이 틈새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 틈새에서 많은 창조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개인 시대는 경계가 무너집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과 사물 간에, 기술과 기술 간에, 기업과 기업 간에,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연결하라입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 연결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고요. 또 그들이 원하는 역할과 지위를 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노출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또 어워드상을 만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초연결 디지털 시대는 한 사람의 힘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가는 개인 영향력이 커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가진 힘을 존중하며 그 사람을 노출 파트너로 활용해서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연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남을 잘되게 하라입니다. 개인의 시대에서 노출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으라고 하네요. 과거에 맺고 있던 인간관계들은 단점들을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세 번째는 상생, 윈윈 정신인데요. 서로가 경쟁을 통해서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윈윈. 다시 말하면 옛날 우리 조상이 했던 둘의 문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 노출은 두뇌와 같아서 혼자서 노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노출은 형식보다는 상생을 필요한데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친구 수가 5,000명인데 페이스북에서 혼자 노출하면 최대 5,000명까지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가진 누군가가 노출을 거둔다면 1만 명까지 노출이 가능하죠. 5,000명을 가진 페이스북 친구 100명이 거들어주면 50만 명의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출의 고수는 분명 목표가 분명하고요.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노출을 잘하고 남을 노출하게 해줍니다. 노출 세계에서 각자 내 목만 노출하면 상생이 아니라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좋아요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좋아요를 누르고 많은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하면서 자신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SNS는 좋아요가 있습니다. 노출된 콘텐츠를 보고 반응하는 건데 좋아요 수는 SNS 상의 인기를 대변하는 척도이죠. 따라서 좋아요는 SNS 상의 친구들에게 해당 콘텐츠의 노출 빈도를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SNS 바다에 빠져라입니다. SNS 바다에 빠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7가지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이 SNS 기반 노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중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치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창조하고 가끔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적극 관심을 리액션을 가져야 해서 좋아요, 댓글, 리트윗 등으로 이렇게 리액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SNS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일정 수립 시에 일정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6번째는 손짓하라입니다. 손짓을 여기서는 리더십과 연결을 시켰는데요. 개인 시대의 리더십은 대중을 향한 손짓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대중을 연결하고 사랑하고 유혹할 수 있으며 공존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대중을 향해 손짓하며 다가서서 리드하며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노출해서 대중을 사로잡고 조직 시대에 상명하복 등 기존 관행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자존감에서 나오는 내공으로 노출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개인 시대는 노출력이 바로 이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손짓을 해야 합니다. 개인 시대는 손짓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나갑니다. 리더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대중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손짓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집단 지성 속에 정보와 의미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꽃이 향기와 꿀을 품고 벌과 나비를 유혹하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재미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로 손짓해야 합니다. 7번째는 수익 모델을 그려라입니다. 개인 시대의 생산 수단을 만드는 데 있는데요. 이 생산 수단은 노동이 없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4장은 개인 시대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꿈을 가져야 한다네요. 그래서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은 삶의 방향입니다.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등대가 없으면 배는 가야 할 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꿈을 꾸는 거는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남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제, 오늘, 내일을 통찰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삶의 신념을 정의하면 됩니다. 개인 시대는 노출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간판에 목매는 삶보다는 꿈에 목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끄는 삶을 살지 아니면 끌려가는 삶을 살지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도요토예프스키는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꿈이 있으면 이끄는 삶을 살고 꿈이 없으면 이끌려가는 삶을 산다. 인생은 결국 꿈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치로 가는 길은 어떤 것인지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덜 성숙한 사회일수록 이런 물질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고요. 2번째는 이름 있는 회사에만 집착하지 말고 배움이 있는 회사를 가야 합니다. 또 배움이 있는 회사에 몸을 담아서 조직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면 과감하게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땀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진정한 성공이란 하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죠. 법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지요? 그러자 법륜 스님은 자기가 좋으면 성공이다. 자기가 만족하면 성공이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의 모양, 색깔, 온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성공의 방정식을 바꿔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만족하는 상태에 몰입하면 됩니다. 4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행복한 사람은 삶을 축제처럼 삽니다.
자기 주도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무한 노출할 때 축제처럼 살게 되는데, 개인 시대는 이러한 노출이 자아 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쟁을 뛰어넘는 삶의 방정식은 무엇인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남의 것은 남의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남의 것을 흉내내는 것은 경쟁력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력을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독립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둘째는 지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지력은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지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외적인 면을 기본으로 하고 삶의 모습을 제대로 하고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만나면 느낌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력에서의 독립인데요. 살면서 돈은 중요하죠. 돈을 벌기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만 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돈으로부터 독립도 해야 합니다. 이런 재력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삶의 키워드를 성공해서 행복으로, 또 성공해서 성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이를 놀이로 바꾸고 놀이가 돈을 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출된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삶으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삶은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노출로 직업의 관점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그 일을 만든 사람이 그만두라고 하면 끝입니다. 개인 시대는 남이 만들어 놓은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의 형태도 장사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장사는 내가 노동을 해서 돌아가는 일이고 사업은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일입니다. 장사를 할지 사업을 할지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일하는 장소도 직장과 일터로 구분이 되죠. 우리는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업무가 아닌 일을, 장사가 아닌 사업을, 직장이 아닌 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업무, 직장에 따라 자신을 맡기는 인생이다 보니 재미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 시대에는 일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미래의 사무실, 공장, 창고, 마트, 교통수단 등의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발달로 기계가 일하는 시대고, 더 이상 무언가 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업들도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전문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평생 생계 걱정하지 않고 일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삶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스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의 일꾼이 돼야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잡는 자가 승리합니다. 또 세 번째는 직업 창출자가 돼야 합니다. 조직 시대는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고 직원을 채용했는데, 개인 시대는 일자리를 자신이 창출해야 합니다. 또 평생 직업을 설계하고 탐색해야 합니다. 평생 직업이란 한 사람이 생활을 위해 평생 동안 하는 경제 활동을 말하는데요. 쉬운 게 아니죠. 개인 시대는 직업 선택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돈, 권력, 명예를 얻는 일에서 재미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바꿔야 합니다. 평생 직업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일의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재미가 있고 의미 있는 일 말입니다.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통해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직업을 통해 존재 가치를 느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일자리와 무관하게 나의 일이 존재해야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5장은 개인의 시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입니다. 노출의 흔적은 나입니다. 개인의 시대는 일과 관련된 개념이 바뀝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거리가 생기게 되고요. 인재상의 수능자에서 도전자로 바뀌게 되고요. 클라우드 워커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워커란 익명의 고용이 없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찾고 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버의 프리랜서 운전사와 아마존닷컴의 메카니컬 터크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는 인재를 찾으면 되고요. 개인 시대에서는 자기소개서, 학벌, 학점, 개인 형식적인 자격증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노출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보면 됩니다. 개인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학점을 따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즉, 노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출의 스토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펙의 대결이 아니라 노출하는 사람과 노출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시대는 사이를 잡아야 합니다. 일거리를 자신이 만들어야 하고 그 핵심에 노출이 있고 노출은 생각이고 비전이고 행동입니다. 개인 시대에는 스스로 만드는 자가 차지할 것입니다. 조직 시대에 문법으로 해석하는 조직과 일을 차지하려고 시간과 낭비를 하지 말고 조직 시대의 문법 즉 틀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문법을 만들고 틀을 짜야 합니다. 사이와 사이를 어떻게 노출하느냐가 생존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출이 스타를 만든다. 개인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까요? 일반적으로 탐색하기, 콘셉트 만들기, 스토리 만들기, 알리기, 피드백과 개선 단계를 거칩니다. 첫 단계 탐색하기는 어제, 오늘, 내일의 나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고 꿈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하는 건 뭔지, 자신이 얻은 성과는 뭔지, 실패한 건 뭔지, 다른 사람과 비교의 차별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등을 자기 스스로가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는데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가? 삶에서 필요로 하는 일인가? 내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입니다. 두 번째 컨셉 만들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인데요. 직업, 사명, 소명, 미션입니다. 나는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이다를 한 단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인가, 이 3가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스토리 만들기인데요. 개인 브랜드 콘셉트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런 끌림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 노력의 과정에서 얻은 성과, 실패, 따른 좌절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알리기 단계인데요. 개인 브랜드를 대중 또는 타깃 고객에게 알리는 단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피드백과 개선에서는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 댓글, 덧글, 좋아요 등을 감지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일상이 삶입니다. 일상을 노출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굳이 상대방 얼굴을 보고 내면이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소셜미디어로 일상의 감정을 노출하고 기록할 수도 있고 일상의 노출이 친구를 만들고 스타가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일상의 노출이 개인의 삶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노출하는데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 테마를 선정하고 느끼고 순간 저장하고 생각을 담고 기록하고 소통하기 단계가 필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소포클레스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 감정, 이야기를 노출해야 합니다. 일상이 우리의 삶이고 이런 삶이 모여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순간의 흔적을 남긴다면 시간이 흘러 자신의 일상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지도 않을까요? 노출이 창직입니다. 왜 창직일까요? 첫 번째로 사회가 이미 무고용 시대에 자기 고용의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고용 시대가 오기 때문이고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직상, 직관, 직형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노출하고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창직하면 됩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은 조직의 시대의 통념으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원을 다니며 영어 공부하고 시험 공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창직을 준비하고 창직해야 합니다. 노출로 인연을 만들라. 행운은 우연과 인연에서 오는데요. 우연은 신으로부터 오고 인연은 인간관계에 비롯됩니다. 그렇게 행운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삶의 행운은 준비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연과 인연은 철저히 준비된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연과 인연을 만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의 성공 노출 자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네 가지입니다. 나만이 노출할 수 있는 게 뭐지? 남보다 잘 노출할 수 있는 게 뭐지? 꼭 해보고 싶은 노출이 뭘까? 운명을 걸고 노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노출을 넘어 성장하는 삶을 위하여. 개인의 시대에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강하고 자아 성취를 중시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며 재미, 공유, 성장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을 멀리 그리고 길게 긴 안목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 이름으로 된 일을 하고 일을 할 때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40대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책은 개인 시대의 생존법인 노출에 대한 내용으로 왜 노출을 해야 하는지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치 있는 삶은 자기가 규칙을 만들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자기 조직과 추종자를 만들고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로 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 있는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노출하느냐에 따라 가치 있는 삶이 결정됩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노출의 정도에 따라 가치는 다르게 매겨집니다. 타인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살 것인지 이제 당신이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책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저는 노출 같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노출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나를 드러냄으로 인해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일종의 그 기준들을 제시해주는 책 같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자기 표현, 자기 개성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이겠죠. 저는 자존감이 앞으로 세상에서는 점점 물론 살아가는데 행복의 필수 요건이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인생의 주인공으로 변화 가득 찬 삶에서 마음껏 자신을 펼쳐보시길 바라며 이상 아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